조영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퍼실리테이션 센터 대표 이상훈이라고 합니다.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은 김용미입니다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활동 속에서 포인트를 어디를 잡고서 지금 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데 꾸준하게 독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특별하게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. 그 퍼실리테이터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. 이 모자라는 부분이. 특히 이제 인문학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점, 뭐 이런 거가 이제 기본 지식이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제 했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들어서 그 독서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이 퍼실리테이터들은 이제 모임에 욕심이 많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서 모임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것저것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 독서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연습하는 장으로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임 자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책을 읽었을 때 그냥 모임을 안 하고 거기서 이제 그치면은 본인이 생각한 거기에만 이제 이렇게 매몰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치우친 의견회가 될 수도 있는데 모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구나. 그것도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사실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을 활동을 또 많이 하신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, 이 마을 활동과 퍼실리테이션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? 해보시니까요. 마을 활동을 하려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주도적으로 안 그러면 몇 사람이 이끌고 모두를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면 꼭 필요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은 본인한테는 이런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? 맨 처음에는 저는 원래 어떤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는 회의를 하면 좀 산으로도 많이 가고 과거에 매여서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나이에 맞춰서 뭐 연령대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연찮게 퍼실리테이터로 뭐 초임일 때 했는데 이게 약간 이렇게 어,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끝냈을 때 다들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그러면서 되게 좀 신선했고, 제가 예전에 느꼈던 뭔가에 또 하나의 좋은 설레임, 긴장도 있지만 설레임을 좀 갖게 해서 매력에 좀 푹 빠지기도 했고,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음, 이제 지역에서 찾다가 보니 결국에는 이게 실생활에서 접목될 수밖에 없고 그게 제일 작은 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조금 더 내 일상에서 아까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일상에서의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. 일상에서의 퍼실리테이터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신지, 그리고 어떤 일상에서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요?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였거든요.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잔잔하게 갈등도 있고,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애볼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랑 공부가 있잖아요. 애니어그램이나 MBTI나 뭐 그런 종류의 것도 들어보고, 뭐 갈등에 관련된 교육도 들어보고, 좋다는 것들은 좀 많이 좀 알고 싶어서 들어봤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의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또 보고, 또 비폭력 대화도 같이 배우면서, 내가 가진 관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도
중요하구나라는 것들도 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동안 그 퍼실리테이터의 변천 과정과 그리고 양성 과정 그리고 활동 과정을 보면서 요즘 퍼실리테이터 활동, 퍼실리테이션의 활동을 보면서 특별히 좀 콕 집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이 퍼실리테이션을 기법으로서, 이제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방법이 뭔가 통하지 않으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아무리 뭐 뭔가 그 금은부화가 있더라도 이제 좀 안 쓰여지거나 대중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이제 결국에는 귀결점은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관점 내지는 뭐 그 의미 뭐 이런 걸 찾아야지 이제 그 포실리테이션이 이제 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어, 저희도 이제 처음에 기업에서 하고 또는 뭐 이제 다른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공 쪽에서 이렇게 조금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지?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이제 뭔가 결과지향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또는 그 보여주기식 행사성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손 털고 나면은 결과는 사실 별로 안 보이는,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, 뭐 그런 부분이 이제, 조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하여간, 퍼실리테이션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? 기법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좀 약간 좀 피로감이 조금 들면서 약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들이 일부 뭐 일부인지 아니면 다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대중화는 지금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중화는 됐지만은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로잡아가고 싶은 게 이제 제 욕심이죠. 혹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어떤 또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 하신 게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약간 이제 퍼실리테이터 들이 이제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하는 경우 어디서 나왔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자격증이나 아니면 이 과정이나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단시간에 되는 게 많더라고요. 근데, 그거 배우면은 다 알았다고 이제 약간 좀, 사람들이 뭐 자만심이라고 그럴까? 뭐 이제 하나 배우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학습 모임이나 아니면 또 뭐 과연 이제 본질이 뭘까? 또 이게 약간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그 표준적인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그 과제나 문제 또는 상황마다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나 뭐 회사에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근데 회의 한 번 하고서 우리 다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그거는 좀 아니다 하는 거를 조금 깨우치는 순간이 조금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테이블 퍼실은 특별히 그 뭔가를 좀 느끼기가 쉽지 않은
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로서 모든 것을 경험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짜여진 그 시간, 2시간 안에 뭔가 구조화돼서 무언가를 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참여 못했지만 저희 동네에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하셨는데 몇 시간 정말 하루에 오전 내내 그 일들을 했는데 에너지가 다운되면 좀 쉬기도 하면서 "너무 좋았다."라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'그렇게 할 수 있을까?'라는 생각도 좀 들고 '그렇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?'라는 고민은 늘 돼요. 그래서 아까 이상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어느 기간만 하고 '나는 퍼실리테이터야.' 하면서 하기에는 저는 그 과정이 좀 길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하고 또 어떤 것들을 기본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는 매번 고민을 하면서 '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두 분 선생님 이렇게 밤늦게 이야기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